저번 주에는 제가 뭐라고 제목을 정했었냐면 건강의 정답 생활근육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포커스를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노인 건강의 정답 근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 챕터를 보면 건강 근육에 그 답이 있다. 노약자들이 근감소증과 사망 위험,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핵심 운동, 요약 및 결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들을 기회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대단히 황송스럽게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께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종은 세자녀 지도법 124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육을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신경, 귀관, 근육을 주심으로 축복을 주셨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무활동으로 말미암아 저하시킬 것이 아니라 활동함으로써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보존시켜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아마 큰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은 근육의 답이 있습니다. 근육의 특성을 보면 30세 이후에 근육량이 매년 1 내지 1.3%씩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작은 퍼센테이지지만은 근력은 뭡니까? 배로 더 감소가 됩니다. 근력은 2.6에서 4.1%씩 감소하는 겁니다. 50세 이후는 근육량과 근력 감소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셔서 아시겠죠? 50세 이후 근력은 매년 15%씩 이상 감소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기관은 신체 40 내지 60%를 차지하는데 신체 세포의 75%가 근육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신체 단백질 합성의 4분의 1이 근육기관입니다. 근육이 인체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입니다. 첫째, 근육은 성호르몬을 활성화시켜서 성장 호르몬을 배출합니다. 근육은 80대에도 40, 50대의 젊은 몸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육에 힘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뭡니까? 자신감이 상승합니다. 근육을 키우면 면역력도 동반 상승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없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상승합니다. 근육은 부상을 막고 통증도 없어집니다. 근육은 인체의 기초 대사량에 우리가 섭취한 대사량의 약 40%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화 텔레미어의 길이 단축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아마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텔레미어. 염색체의 유전 정보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는 망입니다. 사람의 세포는 모든 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분열한다는 것은 전에 있던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평생에 50번 내지 60번 정도 세포가 분열합니다. 그런데 무한정 세포가 분열되면 사람이 안 늙고 안 죽죠. 그런데 이것도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텔레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노란 부분 안에 게 이게 바로 텔레미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을 소개해 드리면 여기 보면 이거 세포 안입니다. 이게
세포 안인데 세포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DNA가 있습니다. 염색체가 있고 세포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걸 이제 오른쪽으로 띄어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사각 안에 들어가 있는 노란 부분이 잠깐 보입니까? 노란 부분이 요게 뭡니까? 텔레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텔레미어가 무한하고 유한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 텔레미어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길었어요. 근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한 것이 뭡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줄어들고 더 줄어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줄어들 게 더 이상 없다. 세포는 분열을 하는데 줄어들 게 없다라고 하면 뭡니까? 텔레미어가 소멸이 되는 겁니다. 텔레미어가 소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체 세포가 사멸한다고 말입니다. 사멸한다는 뜻이 뭘까요? 결국은 그 장기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기가 죽으면 뭡니까? 사람도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텔레미어는요, 갓난 아기가 텔레미어 길이가 12kb예요. 꽤 길어요. 그런데 50대 텔레미어는 6.7kbase, 60대는 텔레미어가 5.8kbas로 감소합니다. 그런데 텔레미어가 짧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주, 흡연, 비만, 스트레스, 오염에 노출됐거나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 뭡니까? 텔레미어 길이 감소율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브리검영 대학교의 레리 터커 교수가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운동이 텔레미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제목을 했어요. 그랬더니 2017년에 했는데 5,823명, 상당히 객관적이죠. 신뢰도가 높은 연구입니다. 20세에서부터 84세 성인 남녀를 연구한 결과, 위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란 부분 시작. 습관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은 텔레미어가 길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짧았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수명이 길 수 있고 짧아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포 기준으로 했을 때 운동한 그룹과 운동하지 않는 그룹 나이 차이가 몇 년 이상 차이 난다? 9년간 차이 난다는 말입니다. 9년을 더 오래 살 수가 있고 하지 않으므로 덜 살 수 있는 것을 9년 단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텔레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노약자들의 근감소증과 사망 위험입니다. 근감소증은 근육 부족, 이게 이제 그리스입니다. 사르코페니아. 이것을 합쳐가지고 사코페니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가 2017년부터 근육 감소를 뭘로 봤냐면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근감소증은 뭐라고요? 질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육량의 감소를 시작으로 악력과 같은 근력이 약화되고 전반적인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신체 기능까지 저하되는 상태가 진행되는 것을 사코페니아 근감소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근감소증은 주로 노약자나 특히 노인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노인들에게 일어나는 인체에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근력이 저하됩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의 악화가 됩니다. 혈액순환이 악화가 되면 뭡니까?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혈액순환의 악화예요. 셋째는 자율신경계 균형의 부조화로 뭡니까?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의도대로 잘 되질 않아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고 잘 떨어뜨려가 잘 깨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화를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해지는 모양과 상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신개념 노화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근육의 양과 힘, 기능이 줄어드는 근육 감소증, 그렇게 말합니다. 신개념 노화는 뭐라고요?
근육의 양과 힘이 떨어지고 기능이 줄어드는 것을 근육 감소증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말입니다. 건강한 다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두 다리 의사, 최소한도 우리가 누구예요? 주치의가 2개 있다는 거, 어떻게?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주치의다. 그래, 두 다리 의사. 그렇게 돼 있겠답니다. 사람의 다리는 자동차 엔진과 똑같습니다. 엔진이 망가지면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서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다리와 무릎의 불편으로 그것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 유명한 그 예방의학회라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의 전체적인 특징 그렇게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다리 근육에 힘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리 근육에 힘이 있는 것. 튼튼한 두 다리가 천수를 좌우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전체 골격과 근육의 절반은 두 다리에 있습니다. 평생 소비하는 에너지의 70% 보니까 두 다리가 다 사용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두 다리에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거기에 포진해 있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노인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는 멀리 걷습니다. 멀리 걷습니다. 두 번째는 걷는 속도가 빠릅니다. 셋째는 바람과 같이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발을 질질 끌지 않고 사뿐사뿐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이게 장수한 노인들의 특징입니다. 인체의 철의 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견실한 골격입니다. 골격. 골다공증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강인한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드럽고 매끄러운 관절이 있어야 돼요. 관절염이 없고. 연골이 뭡니까? 아주 생생하게. 나이가 드시면 연골이 항상 이렇게 빨리 훼손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연골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의 원장님이 정형외과 원장인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릎이 조금 아파서 갔었는데 사진을 찍어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연골이 다 나가고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골이 그렇게 반듯하게. 근데 제가 평생을 운동을 했잖아요. 그죠? 거의 5, 6년을 운동만 선수 생활만 해도 거의 한 30년 이상 했거든요. 그러면 다 망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다리는 평생을 땅의 중력과 맞서서 투쟁합니다. 다리를 잘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비 241째 보면 건강 자연인은 고귀한 휘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보면 건강한 노인들의 특징이 나왔잖아요. 화이트부인의 글을 보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화이트부인이 105, 6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해 뒀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반듯한 체격, 굳세고 탄력 있는 걸음걸이, 아름다운 얼굴, 흐림없는 감각, 깨끗한 호흡. 이 모든 것은 자연이 그의 법칙에 순응하는 자에게 표창되는 고귀한 휘장이다.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이 모든 건 자연이 그의 법칙에 순응하는 사람, 따라서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건강하잖아요. 그죠? 이건 뭡니까? 자연에 순응한 결과에 대한 고귀한 휘장입니다. 저는 휘장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노쇠할까요? 안 할까요? 나무가 노쇠합니다. 사람만 노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옥은 선고면 인노태 선세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는 뿌리가 먼저 넓고 사람은 다리가 먼저 넓는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체 노화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면 대뇌에서 다리나 손으로 내려오는 명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노화가 되면. 그래서 전달 속도도 현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낙상 등의 사고가 빈번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여기 보면 노인 건강성 사망 위험이 5배나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들수록 근육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들 하죠. 실제로 40살 이후로는 해마다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노인들은 사망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잘 걷지 못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80세 남성입니다. 근력을 재는 악력을 측정해보니 정상 수준인 20kg을 넘지 못합니다. 체성분 검사에서도 근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걷는 데 참 문제가 있어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3천여 명을 조사해보니 24%가 근감소증을 보였습니다. 근감소증 노인은 사망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을 위험이 남성은 5배, 여성은 2배 증가합니다. 낙상과 골절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줄어 폐렴 등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치매 같은 것도 오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렴과 같은 간염성 질환의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육의 절반이 허벅지에 몰려있는 만큼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고 물을 5잔 이상만 마셔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 원료인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마르는 만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생선보다는 살코기로 매일 손바닥 크기인 150g 이상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노인들의 근감소증 사망 위험이 남성은 5배고 여성이 2배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감소증이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키가 감소합니다. 두 번째는 등, 허리, 목이 굽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잡아주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잦은 근육통이 생깁니다.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보니까 온몸이 아프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근감소증 자가진단법인데 이건 도쿄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핑거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종아리에서 가장 큰 부분 있죠. 앉아서 이게 엄지와 인지를 가지고 이렇게 싸봅니다. 그러면 요 정도 해가지고 다 싸지 못하고 남는다. 그래서 뭡니까? 아주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딱 맞다. 그러면 뭡니까? 그런 대로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해가지고 헐렁헐렁하다. 그럼 이건 뭡니까? 근감소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체는 튼튼해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뼈나 관절이 서로 부딪혀서 연골과 연골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많이 나요. 말이 달릴 때 소리 나는 것처럼 생명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대사질환, 그죠? 신진대사질환 발병에 취약합니다. 소위 말해서 성인병에 취약해집니다. 근육은 1kg당 20kcal를 소모하는데 근육이 감소해서 소화하지 못한 지방, 탄수화물 등의 에너지원이 체내에 잔류가 되면 이 물질들이 혈관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만든 게 뭐예요? 대사증후군과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혈관 질환은 3.6배, 당뇨병은 3배, 고혈압은 2배까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그때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복습 겸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근육은 하얀 근육이 있고 빨간 근육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빨간 근육을 가지고 적근 그러고 또 직근 그렇게 말했어요. 이 기능은 뭡니까? 서서히 움직일 때 동원되는 근육들이고 여러분들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할 때 동원되는 근육이 직근이에요. 그리고 하얀 근육은 비상시에 운동할 때 동원되는 급히 필요할 때 동원되는 근육이 백근입니다. 속근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과는 뭐하고 공생관계를 가느냐면 뇌세포하고 공생관계를 갖습니다. 직근이. 그래서 빨간 근육은 뭐하고 공생관계를 한다고요? 뇌하고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뇌세포하고.
이 공생이라는 뜻이 뭐예요? 공동의 운명 아래 산다 그 말입니다. 직원이 없어지면 뭐가 될까요? 내 세포가 약해지는 거예요. 직원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직원이 건강해야 돼요. 직원이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설교도 꽤 자주 하는 편입니다. 보면 앉아서 조시는 분들이 일어서세요. 근데 어쩔 수 없으세요. 대개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종일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셨거나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 뭐 그런 건 이해 갑니다. 그런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앉으면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각성신경하고 직원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걸 갖고 토너스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긴장 저하 현상, 토너스 현상 그렇게 말합니다. 요 직원이 어디하고 연관이 있냐면 근육 움직임과 대뇌 피질의 중추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조는 사람들을 뭐 해주면 돼요? 대퇴근을 긴장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잠이 달아납니다. 그게 한 예는 뭘까요? 여러분 앉아서 근육을 만져보세요. 대퇴가 물렁물렁하지 그죠? 그럼 운동하고 있지 않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딱 서면 다리가 어때요? 딱딱하지 그죠? 딱딱해요. 딱딱한 뜻이 뭘까요? 근육이 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은 근육이 긴장했을 때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긴장했으니까 얘가 어디로 연락했을까요? 대뇌 피질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잠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앉으면 또 뭐요? 근육이 풀리니까 또 졸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앉으면 많이 존다 라고 하는 분은 뭐예요? 나는 대퇴 근육이 특히 직원이 굉장히 많이 소실이 됐구나. 없구나. 그래서 걔네들하고 대뇌 중추하고 자극이 호환이 잘 안 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래? 안 해요. 운동하셔야 돼요. 걷고 또 걸으셔야 돼요. 근감소증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비활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 감소로 근육량 유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노화, 당뇨병, 만성 간질환, 심장질환, 신부전 등입니다. 또 염증 유발 물질이 건섬유 생성을 막고 단백질 합성을 저해합니다. 성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내장 지방 축적을 막고 근육량 유지를 하는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만성 질환들도 근감소증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량 감소의 이용과 예방 6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체 기능에 미치는 영향으로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면역력 저하,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육의 절반이 허벅지에 몰려있는 만큼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하루 30분 이상 걷고 물을 5잔 이상만 마셔도 근육 유지에 발달은 안 되더라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육 원료인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마르는 만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생선보다는 살코기로 매일 손바닥 크기인 150g 이상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뭐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뭘 드셔야 되겠어요? 다른 대체할 것들이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근감소증은 근감소증 예방은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근감소증이 주로 노인에게 진단됩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위해서 중요한 질환이 됩니다. 근감소증 예방에 대한 노력, 나이 들어서 시작하면 굉장히 늦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꾸준하게 하잖아요. 그죠? 운동한 것만큼 근육이 잘 만들어지질 않아요. 제가 요새 뼈저리게 느낍니다. 젊었을 때 좀 다른 바삐 뛰는 것도 이런 규칙적인 운동을 더 많이 해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 하장로님 고명 따니면 다이언이를 위해서 제가 이 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이언이 잘 봐.
젊었을 때 건태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건태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첫째, 다윈이 한번 읽어봐요. 젊었을 때에 근육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둘째, 그 외에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근육의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그러기 위해 바로 지금부터 뭐요? 관리를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윈이 알겠어요? 그게 예쁘게 가꾸는, 자기를 가꾸는 지름길이에요. 노인 근육의 약점은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죠. 노인은 조금만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 손실이 빠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최대한 운동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부상 등의 이유라면 부상을 입지 않는 부위로 운동해야 해요. 오른쪽을 다쳐서 뭐 왼쪽이라도 운동해야 되고, 그렇죠? 오른쪽 다리를 다치면 왼쪽 다리 운동해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걷기 등 매우 간단한 운동이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노인은 한 번 근육을 잃으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육을 잃은 후에 일상적인 운동량을 회복해도 잃었던 근육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늙음에 대한, 저도 나이가 이제 70세 넘었으니까 좀 해당되는 얘기죠. 가장 서러운 것이 뭐예요? 근육 소실률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럼 우리는 100세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는 왼쪽 그림 보면 건강한 부부들이 운동하는 장면이고, 한쪽은 뭡니까? 지대를 이용해야 되는 한 노인분의 사진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거동이 불편한 채로 살기보다는 비교적 건강하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거동하고 또 여행도 즐기면서 살아가는 노년을 누구나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을 갖는 것도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육의 고유한 기능이 뭐예요? 운동입니다. 노인의 건강함과 삶에서 근육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운동입니다. 운동이라는 게 무슨 스포츠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임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육의 수축 이완으로 몸의 자세를 유지하고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근육은 수축했을 때만이 뭐예요? 힘이 발휘하는 겁니다. 수축했을 때 뭡니까? 운동의 퍼포먼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의 내부 장기들도 근육에 작용해서 운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근육만 하는 건 내부의 장기들도 뭐예요? 근육에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감성 세부 사항을 보면 첫째는 근육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면서, 두 번째는 근력이 떨어지고, 세 번째는 뭡니까? 순차적으로 결과적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근육 역할, 운동 외에도 다양합니다. 뼈와 근육의 상호관계, 근육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관계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감소증은 뭐예요? 골다공증을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을 소모하고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이 근육이 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 연소 및 체온 유지도 뭡니까? 근육이 하는 것입니다. 근감소증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체 기능 저하로 대사적인 변화도 같이 수반하게 되고, 근육의 양이 줄고 질적인 변화가 오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 그렇죠? 대사 증후군, 또 당뇨병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초래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슐린의 작용에서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 인슐린을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했는데도 뭐요?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시큰둥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사람은 늘어지죠. 그러면 건강감소제의 진단 항목이 있어요. 뭐 이런 것을 제가 그냥 설명만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첫째, 근육량을 평가합니다. 여기로 골밀도 측정 기계라고 DXR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기계가 있어요. 이런 기계는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별로 없을 텐데, 요건 있어요. 저거는 왜 이걸 준비를 했냐면, 여기 보건소에 가거나 일반 병원에 가면
다 인바디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해줍니다. 무료로. 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퍼를 줍니다. 여기 인바디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잘 만든 기계입니다. 이건 제 겁니다. 제 건데 제가 그저께 이걸 준비하느라고 불원 보건소에 제가 갔었습니다. 근데 불원 면민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집사람과 같이 인바디를 측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체질량 검사를 하거든요. 체질량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체성분 분석을 했어요. 표준입니다. 다. 완벽합니다. 표준입니다. 나이가 드실 때 뭐가 제일 많이 소실된다고요? 근육이 소실되는데 근육도 뭡니까? 거의 정상의 표준 이상 가까이 됩니다. 근육이.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영양표. 그러면 제가 하루 이식을 하지만 영양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전 체중이 한 10kg 정도 뺐거든요. 빠진 게 아니고 전 뺐어요. 빼졌는데 여기 보면 부종 없어요. 모든 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단백질, 무기질, 지방질 모든 게 정상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요새는 공짜가 없으면 세상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사실 제가 불원 가기 전만 해도 굉장히 바빴어요. 정말 바빴습니다. 은퇴하고 나도 뭐 강의도 있었지만은 손주 보느라고도 정신이 없었고 뭐 5년간 그것도 손자 아들 세 아이나 했으니까 뭐 오죽했겠습니까? 또 한 놈은 체중이 과체중이 돼가지고 걔들 대변 왜 이렇게 자주 봅니까? 그러면 화장실 항상 데려가면 과체중이 제가 데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5년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뇨병 전 단계도 있었고요. 고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고 뭐 간도 별로 안 좋았었고 뭐 그랬었어요. 지금 뭡니까? 거의 퍼펙트합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고 그 외에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력 검사할 때만 악력 측정, 아까 사진 보셨죠? 이렇게 악력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수행 능력 평가는 걷는 속도를 보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걷는 속도가 6m를 6초 이상 걸었다? 문제 있습니다. 반복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시간이 5회 반복하는 시간에 12초 이상 했다 그러면 신체 수행 능력 하락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걷는 속도를 보는 거고 그다음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시간, 그죠? 5번 반복했는데 12초 이상이 걸렸다. 이건 내 신체 수행 능력이 하락이 됐구나.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근육이 많이 소실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감소증 예방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근감소증에서는 특효약이 없습니다. 시험 단계에 있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검증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양과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의 예방과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운동이라도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근감소증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뭡니까? 저항성 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력 운동, 힘을 쓰는 운동,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저항성 운동은 뭘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이완시키는 운동. 둘째, 헬스장에서 하는 기구 운동들이 여기에 해당. 셋째,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아령 운동, 스쿼트나 푸시업 등 집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페트병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해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탁 앞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하는 것도 운동이 되죠. 근감소증의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특히 영양소 중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단백질인데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1kg당 단백질이 0.8에서 1.2g을 섭취해야 됩니다. 권장되는 일일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인데 평균 약 1g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근감소증이 있다.
하면 질을 위해서 하루 단백질 양은 조금 더 늘려야 됩니다. 킬로그램당 단백질 1.5g 정도.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나 생선, 두부 등의 단백질 식품 섭취를 권장합니다. 또 한 번에 많은 섭취보다 몇 끼니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 섭취가 어려면 단백질 보충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사서 드셔도 됩니다. 그 밖에 햇빛을 쐬서 합성되는 비타민 D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종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동물술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함유량과 소흡수율이 더 높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 달걀, 소고기, 고등어 등 해산물, 그 다음에 치즈, 우유 등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우리가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걸 뭘까요? 두부예요. 두부. 그 다음에 병아리 콩, 그 다음에 견과류 등입니다. 이런 걸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섭취할 때 나눠서 드시는데 근육을 만드는 섭취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하기 전에 드시는 게 좋을까? 운동하고 나서 드시는 게 좋을까? 운동하기 1시간 전에는 간식을 먹거나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가 좋습니다. 운동하기. 왜 그러냐? 운동은 단백질이 도움이 주는 것이 아니고 탄수화물로 인해서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재료로 삼아가지고 에너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해서 그 필요한 영양소를 운동하기 전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운동하고 나서는 뭐 하면 될까요? 운동 후에는 치유 단계에 근육을 위해서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영양을 제대로 보충해 주지 않으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하기 전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단백질 때문에 뭡니까? 소화가 방해돼가지고 운동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되려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근감소증 예방하는 핵심 운동이 그럼 어떤 거냐? 굉장히 유명한 운동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복습을 하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복습하러 준비를 했습니다. 근육을 유지 발달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운동밖에 없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운동의 정의를 제가 만든 겁니다. 시작. 신체 활동을 통해 인체의 필요성을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자극을 주는 행위. 이게 운동이에요. 자, 운동, 근육이 만들어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하셔야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자극을 주면, 예를 들어서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뭐가 될까요? 무릎 주변에 있는 건 대퇴근, 그 다음에 하배부, 허리 운동, 부분도 운동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그 자극을 통해서 뇌에다 자극을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뇌가 어떻게 생각하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사용했구나. 내일 또 사용할지 모르니까 좀 더 근육을 늘려야지 라고 결정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잠자는 사이에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체내 단백질을 이용해서 근육을 늘리는 작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이건 틀림없는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종 화이프님께서는 의료봉사 107쪽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신체 운동은 소중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체적 운동은 정신적, 신체적 질병에 대한 소중한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축복을 잘 받아 누립니까? 잘 안 누려요. 좀 게을러요. 그리고 다른 일 바쁜 걸로 인해 때문에 그걸 뭡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을 잘 안 시켜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근감증 예방 핵심 저항 운동을 제가 아직 상체 운동, 하체 운동, 걷기 운동하면 뭐만 될까요? 하체 운동만 주로 되는 거거든요. 상체도 중요해요. 상체 운동의 대표 운동이 뭐냐면 아주 쉬운 거예요. 팔굽혀펴기 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운동 비는 가슴 근육과 삼두 근육. 삼두 근육은 세 갈래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팔에 있는 걸. 요거 이두근, 두 갈래 근, 요게 삼두근, 세 갈래 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어깨 근육, 그 다음에 복부 근육. 여기 운동시키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운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체 운동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야 됩니다.
하면 제일 처음 하면 아파요. 그 다음에 또 안 하세요. 그런데 그거 한 보름만 하시면요, 일체 아프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적응이 됩니다. 방법은 양팔을 어깨 너비만큼 조금 더 넓게 준비해서 양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몸통 흔들림 없게 반복 실시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는 보통 10회를 3세트 정도. 그때 세트 가는 휴식을 한 3분 정도 시간을 주면 좋습니다. 호흡은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올라올 때 입으로 내쉬고 내려갈 때 코로 들이쉬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좋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강도를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발과 이 간격이 가까우면 약한 거예요. 멀리도 멀리일수록 강하게 지기죠.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들은 가까이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조금 두 세트 좀 다리가 조금 멀리서, 세 번째 조금 더 멀리서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저희 집 데크에서 제가 한번 찍었습니다.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이 사진 보여드리면 성도님들이 아빠를 보지 않고 경치 보느라고 안 보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치 한번 딱 보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손의 자세가 중요해요. 손을 이렇게 잡지 말고 손을 이렇게 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손목이 덜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자, 한번 보시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뭐 아주 쉬운 운동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한 50번 정도를 한 3세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체 근육의 대표는 뭡니까? 스쿼트라고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이에요. 이것도 아무 데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쿼트 운동, 앉다 일어서기 운동에 놀라운 효과를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하고 몸 전체 근육이 생성한다. 두 번째, 이동성 균형 감각 개선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많은 근육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 네 번째, 유연성 균형 감각 증가로 부상이 방지가 된다. 더 높이 더 빠른 능력으로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되고, 복권, 다리, 힙, 엉덩이에 집중해서 균형진 몸 회복 및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펌핑은 짜준다는 뜻이거든요. 땀샘, 노폐물 제거해주고 영양 공급이 된다. 그러니까 근육으로 힘을 딱 주고 있으면 펌핑에 있어요. 그러니까 딱 수축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안에 있는 피가 가도 오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심장에서 밀어주잖아, 그죠? 그러면 그쪽이 고이겠죠. 그때 탁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호스에서 물을 딱 잡았다가 잔뜩 압력을 높여가 탁 놓으면 팍 가잖아, 그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혈관을 그렇게 해가지고 체내에 있는 노폐물을 뭐예요? 빨리 순환시키고 대사시켜주는 겁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을 70%로 소모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릎 주변에 있는 근과 무릎 관절입니다.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근육이 뭡니까? 무릎 대퇴근입니다. 제일 많은 근육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스쿼트 운동 방법입니다. 참지 말고 앉을 때 숨을 코로 들이쉬고 일어설 때 숨을 입으로 내쉬는 자연스러운 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요구되는 충분한 준비 운동. 준비 운동은 뭐 걸으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앉아 일어서기 자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저희 집에 식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밑에 보면 식탁 의자를 뒀잖아요. 의자에 앉는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예요. 스쿼트가. 이렇게 구부리면,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아야 돼요. 수직이 돼야 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왜 안 되냐면, 여기 보면 무릎에 있는 뼈가 하나 있어요. 독립된 뼈가 하는데 이걸 설계골이라고도, 퍼텔라라고 하는 설계골인데, 얘는 뭐냐면 위에 대퇴골과 다리에 있는 경골을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퇴 근육이 같이 연결돼서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X쪽에 있는 사진처럼 앞으로 많이 숙여버리면 얘가 뭐요? 이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무릎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자세에서 그냥 반복하시면 돼요. 뭐 TV를 보시던가 대화하면서 뭐 간단하게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에 보면 등장성 운동이 있고 동적성 운동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잊어먹으셨을 것 같아요. 등장성 운동이라는 건 동적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움직이는 동작. 동적성 운동은 정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적인 운동도 운동이 될까 안 될까요? 운동이 돼요. 이게 등장성 운동이거든요. 제가 왜 이걸 준비했냐면 무릎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관절염 환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래도 운동하지 말아야 되나요? 운동하셔야 돼요. 그때 어떤 분들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동적성 운동이 좋은 거예요. 자, 일단 등장성 운동을 제가 조금 전에 보면 여기 무릎 주변 근육과 허리 주변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등장성 운동이에요. 아까 저기 식탁 앞에서 했듯이 교회 왔어도 저기 잡고 어디 잡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제일 처음 오셔가지고 묵상하시고 뒤에서 그거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어 하셔도 괜찮고. 그렇죠? 저는 이걸 한 20번 정도 합니다. 저는 스쿼트를 풀 스쿼트를 합니다. 완전히 내려가는 스쿼트를. 그래서 3세트를 꼭 해줍니다. 등적성 운동이 어떤 거냐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하나.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관절에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적죠. 이렇게라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운동 강도를 무릎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준비 자세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전문 용어는 쿼드 스쿼트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조금만 굽히는 스쿼트입니다. 조금만 굽혀. 요거는 운동이 약하게 지키죠. 무릎이 안 좋은 분도 이것도 운동이 큰 운동이죠.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강도 있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하프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프 정도.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굽히는 스쿼트. 이름은 제가 붙인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풀 스쿼트예요. 이렇게 풀 스쿼트. 이건 뭐예요? 많이 굽히는 스쿼트. 요걸 근데 제일 처음에는 쿼드 스쿼트로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요? 풀 스쿼트까지 가는 거예요. 무릎이 가장 좋은 상태는 풀 스쿼트가 됐을 때 하나도 안 아프다. 그게 무릎이 제일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무릎 수술을 했거나 무릎 치료를 하고 나서 완치 판정 기준은 뭘까요? 풀 스쿼트를 해가지고 아프냐 안 아프냐. 그게 완치 기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무릎 아프신 분들에 대한 좀 제가 이 해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기구들입니다. 이게 잠스트라고 하는 회사예요. 여기 보면 무릎이 좀 약하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좀 무릎이 좋지 않는 분들은 뭡니까? 이런 걸 사서 쓰시면 돼요. 여기 보면 EK3가 있고 EK5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게 무릎 보호대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가요. 힘이 부족한 사람은 30%를 얘가 커버를 해줘요. 그 다음에 부상 위험을 한 40% 정도 부상 위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증도 30% 이상 경감시켜줍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를 잡고 위에를 두 겹을 덮고 그 다음에 X자 밴드를 가지고 딱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무릎에 보면 우측 척부 인대가 있고 왼쪽 척부가 있듯이 얇게로 잡아주는 인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다시 밴드가 다시 더 겹뼈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게가 이탈되는 걸 막아주는 기능을 여기다가 삽입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일제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이거 필요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거 잘 안 만드는 것 같아요. 뭐 만드는 건지. 근데 또 좋은 게 뭐냐면 무릎에 설계골 요 앞에 점선 있잖아요. 거기가 이탈되는 것을 또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이중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한 20년 됐어, 사용한 게가. 그걸 갖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무릎이 아프신 분들을 이걸 사라고 제가 권했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잘 건강을 유지하는 걸, 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사이즈가 또 있어요. 사이즈별로 있으면 그거는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좀 비싼 편이세요. 요거는 이렇게 앞에 잡아주는 밴드가 없는 것들은 약 한 2, 3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밴드가 적은 거는 한 3만 원 되고, 밴드가 이렇게 많은 것, 제가 권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그걸 제가 권장합니다. 요거는 한 4만 9천 원 정도. 우리 처형도 이거 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초간편 하체 한발서기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부론에서 운동을 나가지고 한 3, 4일 전에 집사람과 같이 찍은 겁니다. 한쪽 다리 들고 이렇게 서는 겁니다. 옆으로 봤을 때 이렇고, 모두 팔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요거, 자, 여기 보면 이걸 하면 한쪽 다리로 서서 지탱할 때 하체 근력이 강화가 됩니다. 척추를 포함한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등이 강화됩니다. 여기 보면 특히 이렇게 하면요, 뭐냐면 핵심 근육이라고 해서 코어 근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코어 근육이라는 것은 속 근육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자세를 유지할 때, 일반 운동을 했을 때 그게 동원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운동을 해줄 때만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코어 근육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리, 우리가 근육이 한 640개에서 840개 근육이 있고, 그 다음 뼈가 206개의 뼈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뭡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 뇌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안 넘어지려고 근육을 유지하다 보니까 뭡니까? 모든 근육을 다 동원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뇌세포를 끊임없이 뭡니까?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와 눈, 귀, 관절 및 근육을 잇는 신경 협응 도와주는 거죠. 뇌기능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균형감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안 넘어지려고. 하체 근력의 근력과 뇌 협응으로 균형감이 발달합니다. 척추와 자사 교정이 이루어집니다. 척추뼈를 잡고 있는 근육과 인대 강화로 불균형을 교정합니다. 자, 여기 보면 초간편 하체 운동 한발색에서 암, 심장마비로 사망할 가능성 예측 지표로도 이걸 사용을 해요.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한 발로 서기 테스트를 했는데 2초 이하, 눈 감고 해도 됩니다. 눈 감고 하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면 눈에 띄게 늘습니다. 발전합니다. 2초 이하 사람, 10초 이상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향후 13년 동안 사망할 가능성이 13배가 높다는 겁니다. 2초 이하 하는 사람이 10초 이상 사람보다도 뭐요? 13배 사망률이 높다는 겁니다. 언제? 13년 후에. 또 중요한 건 MRI상 뇌경색이 2곳 이상 발견자 중에 34.5%가 뭡니까? 한 벌 서기 20초 이상을 못 썼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릎 굽혀기 운동입니다. 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등장성 운동을 제가 설명했죠. 동적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두 다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 다리도 할 수 있죠. 그렇죠? 한쪽 다리.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덩척성 운동을도 할 수 있죠. 그죠? 두 다리를. 뭐 TV 보시면서, 얘기하시면서, 집에서 그냥 무료할 때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당 운동 빈도, 운동도요, 과요불급이에요. 지나친 것이 부족함이 보다 못하다 그 뜻이잖아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내 몸에 맞게 해야 되는 거. 그 기준을 몇 회보다 몇 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뭘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주당 운동 빈도 설정 기준입니다. 근육 운동하면 근육통이 오잖아요. 왜 올까요?
근육이 미세한 찢어짐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면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리모델링 했는데 전에 있던 걸 그냥 두고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걷어내고 그 다음 다시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근육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그 다음에 그것들이 뭐예요? 찢어짐 현상이 생겨요. 그걸 갖고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로티얼 그렇게 말합니다. 미세한 찢어짐. 그게 반드시 긍정적인 거예요.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안 생기면 근육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유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근육이 찢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요? 72시간 3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력 운동은 며칠에 한 번씩 해줘야 될까요? 3일에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찢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난 뒤에 운동을 또 해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랙틱 애시드라고 하는 젖산이 축적되죠.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그건 뭐예요? 근육이 찢어져서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니고 뭐가요? 포도당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화 시키면서 남은 찌꺼기가 근육에 잘려 있는 거예요. 다 배출이 안 돼가지고 미쳐. 그래서 개들이 뭡니까? 근육이 수축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도 뭐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왜? 방해하는 그런 기능 안 하면 무한정 해버리잖아. 그러면 오히려 다치잖아요. 그만큼 해도 된다. 그 뜻이에요. 긍정적인 신호예요. 근데 요거는 회복되는 시간이 얼마예요? 24시간이에요. 하루면 돼요. 그래서 걷기 운동은 매일 해요? 매일 하지 않아도 돼요? 매일 해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근육이 찢어진 것이 아니고 젖산이 축적했던 걸 배출되는 시간만 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걷는 운동은 매일 하셔도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근력 운동을 바빠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육을 나눠서 하시면 돼요. 상체, 허리, 하체. 하루는 상체 운동을 해주고 그 다음 날은 허리 운동 위주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하체 운동 해주면 뭡니까? 매일 근력 운동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것이 중첩하지 않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이제 요약 및 결론을 내겠습니다. 노인 근육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인들의 근육은 조금만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 소실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한 번 근육이 잃으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 그렇죠? 60세 이상이라면 최대한 운동을 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회 운동의 효과는 3일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는다.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이 들면 운동은 싫든 좋든 해야 합니다. 운동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운동도 과유불급이에요. 자신의 몸이 적응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의욕만 가지고 너무 세게 하면 대려 역효과만 초래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오래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겁게 해야 됩니다.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기분 좋은 파트너하고 운동하면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쳐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을 듣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리적으로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좋은 대화를 하면서 운동해도 힘들지 않죠. 천천히 꾸준하게 하면 우리 몸은 서서히 건강체로 바뀝니다. 자, 운동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부작용을 감수하고 하는 방법을 해서 제가 그 도움을 주는 기구까지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운동의 이점은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체에 3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첫째, 사용하지 않으면 약과 위축 소멸이 되고, 둘째, 지나치게 사용하면 해를 가져오고, 셋째, 적절히 사용하면 유지 내지 발달 정지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결론입니다. 신체 운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최고의 명령이요 축복입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에게 손과 빛의 역할을 다함으로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크게 영광 돌리고 저희 모두에게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되면 그 행복이 영원한 하늘 보는 까지 꼭 이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